자, 일단 확률과 통계 전체적인 이제 구조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확통은 크게 세 개 대단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때 경우의 수가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일단 이름만 드러나봐요. 사실상 얘는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봐도 되는 애들입니다. 자, 아무튼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확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확률의 뜻하고 활용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4단원은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 조건부 확률. 자,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5단원은 이제 통계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이름은 이산확률 분포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산적이다, 셀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썼던 그냥 통계랑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근데 6번이 이제 연속확률 분포. 요게 조금 특이해요. 근데 해보다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연속확률 분포.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는 핵폭탄급, 제일 빡세네. 그게 통계적 추적. 자, 현대 통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은 엄청 어려운데 문제풀이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좀 대다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제대로 이해를 한 번은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가 전체 사이클이고 우리 수업은 총 12회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번에 하나의 단원씩 개념 설명이 다 끝날 거고 문제풀이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우리 수업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목표는 여러 가지 순열을 다 끝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순열은 일단 내용이 총 몇 가지로 나타나지냐면 총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원순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복순열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순열이 참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 그러면은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얘는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두 개밖에 없어서 그냥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항정리는 조합 아니지 않나? 아니, 이항정리도 넓게 따지면 좀 조합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압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뭔가 어색한 게 있어요. 뭐가 어색하죠? 순열이랑 조합이 없어요. 기본 순열이랑 기본 조합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 갔어요? 수학 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 그냥 딸랑 떼서 낸 거예요. 예전에 확통은 위에 그냥 순열, 위에 그냥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단원만 떼서 수학하에다 만들어 놓고 확통은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하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순열하고 조합에 관련된 일단 기본 개념은 일단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잠깐 좀 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팩토리얼. 앞에 보통 n자를 쓰죠. n팩, 3팩, 4팩, 5팩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얘는 계승이라고 부르는데 본론만 일단 얘기하자면 나는 이거를 순서라고 불러요. 그냥 뭔가의 순서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5명이 있어요. 그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일렬로 나열한다면은 맨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그죠?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B가 들어갔다. 여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쵸?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나열의 하나의 경우수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얘를 우리는 5팩.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5팩입니다. 자, 근데 얘 말고 이번에는 6명을 나열하려고 해요.
6자리에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6명의 순서만 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어차피 1까지 다 곱하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곱의 법칙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1까지 다 곱하잖아. 그래서 얘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이 팩토리얼은 다시 한번 순서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냥 순서라고. 자, 근데 계승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얘는 나열하는 게 전부 나열만 계승이에요. 전부 나열만 계승입니다. 괜찮죠? 아, 그러면 일부 나열도 있나요? 당연히 일부 나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5명 중에서 나열을 하는데 3명만 나열하는 상태를 한 번만 일단 보자라는 거야. 3명만 나열하는 거.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죠? 왜? A가 앉았다. 4명 중에서 고르니까 4가지가 되겠고. C가 앉았다. 그럼 3명 중에서 고르니까 3가지가 되겠죠. 뭐 E가 앉았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팩토리얼로 지금 나타내지는 못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가죠? 5명 중에서 3명만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퍼미테이션이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퍼미테이션. 자, 얘는 NPR이라고 쓰게 되고요. N개 중에서 R개만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이름은 순열, 순서대로 나열의 줄임말이죠. 자, 똑같아요.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팩토리얼과 퍼미테이션은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차이가 나요? 순열은 전부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나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가요? SN. 얘는 무조건 1항부터 1항까지 다 더하죠. 그럼 시그마는 왜 나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팩토리얼과 퍼미테이션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수열해낸 건 맞아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전부 나열, 얘는 전부 또는 일부 나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은 퍼미테이션도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까요? 1까지 곱해야지. 2 곱하기 1을 곱합시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없는 걸 분자에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또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분자는 5팩, 분모는 2팩. 그렇죠? 얘가 지금 5P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5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5, 3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끼워 맞추기로 쓴다면 5팩을 5-3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n 퍼미테이션 r 같은 경우에도 굳이 팩토리얼로 나타낸다면 n팩을 n-r 팩으로 나눈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이때 분모 n-r 팩은 순서로 보기엔 좀 아쉽긴 합니다. 순서로 보기에는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수식적인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컨비네이션이죠. 조합. 그렇죠? n개 중에서 r개를 조합한다. 자, 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예요? 뽑아서 놓는 거죠. 뽑아놓은 애들끼리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중에서 3개를 조합한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만약에 A, B, C 3개를 조합했다. A, B, C든 B, C든 C, A, B든 A, C, B든 차이가 있어요? 없죠. 다 똑같은 거야. 얘는 그냥 A, B, C 하나씩. 그렇죠? 지들 간의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조합은 단순하게 그냥 뽑기, 동시에 뽑기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고 결과적으로 순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순서의 유무 차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고 얘는 순서 없이 뽑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얘는 계산이 안 돼요. 물론 우리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위에 것만 가지고 한번 보자. 그쵸? 자, 그럼 위에 것만 가지고 보려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순서 없이 뽑기가 힘든데?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나열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3개만 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때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OP3이에요. 근데 그때 ABC가 뽑히는 경우를 봅시다. ABC, ACB, BAC, BCA, CAB, CBA. 아우! 어때요? 이 6개는? 순열의 입장에선 다 다른 게 맞아요. 근데 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6개가? 다 똑같죠? 그래서 다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OP3 안에는 6개씩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류가 다 6개씩 다 중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마다 5개씩 다 빼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6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6으로 나누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6개 중복이니까. 그래서 6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6이 무슨 6이에요? ABC 3개를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은 핵심이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사실은 순서 없어. 그렇죠? 순서를 나중에 없애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5개 중에 3개를 순서 없이 뽑아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승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얘는 다시 한번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때 뽑아놓은 R개의 순서를 없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 없애기. 자, 그럼 이때 얘는 아까 퍼미테이션은 또 팩분의 팩으로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써봅시다.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고 R팩으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다 팩토리얼로 나타낼 때 N-R팩 곱하기 R팩 분의 N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팩분의 팩이 나오면 조합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팩분의 팩이 나오면 조합을 의심해야 돼요. 팩분의 팩이라고 다 조합은 아니에요. 왜? 얘 둘 더한 게 N 나와야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봐봐요.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은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는데 팩분의 팩이잖아요. 그렇죠? 팩분의 팩. 3 더하기 2가 5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들이 맞아야만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눴다. 그럼 얘는 조합이에요? 아니라고요. 그죠? 이건 조합이 아니에요. 팩분의 팩이지만. 자, 그러면 이걸 조합으로 만들려면은 분자를 5로 만들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6이 없잖아. 그럼 6은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팩토리얼이죠. 6 곱하기 팩분의 팩. 5시 2로 써도 되고요. 5시 3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5시 3, 5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니면은 분모를 4 더하기 2로 만들어서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와. 자, 그럼 얘는 없는 4를 만들었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아져요. 분모에다가 4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4 곱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팩분의 팩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6시 4로 써도 되고 6시 2로 써도 된다고요. 그렇죠? 자, 뭘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율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맞아. 이건 지금 조합이 맞잖아. 그럼 얘는 NCR이었죠? NCN-R로 봐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얘는 N 커뮤니션 N-R로 써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 조합에 관련된 기본 내용이었고요. 자, 좀 더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 중에 주요한 공식이 2개가 있어요. 자, 2개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N 플러스 1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의 공식은 R 곱하기 N 커뮤니케이션 R은 N 곱하기 N-1 커뮤니케이션 R-1 이렇게 2개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건 언제 했다? 수학하에서 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증명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쟤는 어차피 2단원에서 필요하니까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은 존재가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 생각하고 있읍시다. 2단원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애들, 일단 기본적인 애들은 다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수학하에서 봤었던 경우의 수 중에서 특별히 좀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엄청 중요하죠? 좀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가 있는데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A, B는 꼭 붙여놔야 돼. 얘네 둘은 떨어뜨려 놓으면 조경이 이쁘지 않아요. 붙여놔야 돼요. 자, 그래서 5개를 나열한다. 그럼 보통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하나로 잡죠. 통째로 보고 들어간다. 그래서 5개 나열이 아니라 4개 나열로 보자라는 거야. 4개 나열로 A, C, D로. 그럼 얘는 4개 순서를 주면 되겠네요. 순서를 주면은 뭐 C, A, E, D 뭐 이렇게 4팩으로 나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때 이 A는 사실 하나가 아니잖아요. 얘는 둘로 나눠서 봐줘야 됩니다. A, B인지 B, A인지. 그렇죠? 한마디로 이 둘의 순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당연히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나열하는데 2개가 서로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4팩 곱하기 2팩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24 곱하기 2 그래서 48가지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A, B, C, D, E 이 3개를 다 이웃하게 해달라.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A, B, C, D 뒷페이지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 되면은 거기다가 해도 됩니다. 야! 짜자자잔. 오케이. 계산했나? 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거 5개를 나열하는데 A, B, C 3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간단하게 한 번만 구해봅시다. 오케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유, 너무 쉬웠지? 오케이. 아유, 너무 쉬웠어. 그쵸? 자, 얘는 3팩 곱하기 3팩. 그쵸? 왜 3팩 곱하기 3팩이에요? 이상하다. 나 분필을 어디다 넣지?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놓고 보니까 A, D, E. 에이드?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맛있는 에이드. 오케이. 자, 얘 3팩 들어가고 얘가 지금 A, B, C 순서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또 3팩. 그쵸? 그래서 6, 6, 36. 36가지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솔직히 말할게요.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그쵸? 어디가 문제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그쵸? 얘가 문제예요. 뒤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에 대한 걸 한 번만 볼게요. 자, A, B, C, D, E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둘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자, 하나, 둘, 셋, 넷, 5으로 놓고 보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렇죠? 자, 보통 2가지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사건 방식. 자, 여사건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 경우 중에서 이웃하는 거를 그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이게 당연히 1차적으로 생각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그냥 사이사이에다 껴서 넣으면 이웃 안 하지 않나? 그렇죠? 요 2가지 방법. 제일 권장되는 게 2가지 방법 중에 나는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자, 일단 여사건 방식이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 나열하는 게 5팩.
그쵸? 그 다음에 얘네 이웃하는 건 아까 저기서 봤잖아요. 그쵸? 4팩, 2팩. 그래서 이걸로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고, 실제로 120에서 48 뺐으니까 70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게 사이에다가 배열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래서 C, D, E를 먼저 나열해줘요. 3팩. 자, 그러면 이때 A랑 B는 이 사이에 하나씩만 껴넣으면 절대로 A, B는 이웃 안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예요. 그렇죠?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자,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그래서 이래도 A, B는 이웃 안 하네. 자, 얘는 4P2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거나 뭐 4P를 쓸 필요는 없지만 6 곱하기 12, 그래서 답이 70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좀 쉬우니까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가볼게요. 자, A, B, C, D, E를 5개 나열을 하는데 A, B, C가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달라. 셋 다 이웃하는 것뿐만 아니라 셋 중에 둘만 이웃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어뜨려달라. 한번 경우의 수 구해봅시다. 자, 1학년 때 썼던 내용이라 아마 좀 가물가물할 거예요. 기억 안 나나? 진짜로? 잠깐. 잠깐. 짜자자잔. 보였나? 오케이. 너무 쉬웠나? 너무 쉬웠어. 미안해.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그죠? 너무 쉬웠어. 그쵸? 오케이.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한번 좀 봅시다. 일단, 사이 배열이 쉬우니까 사이 배열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D를 먼저 나열해주면 2팩이 되겠네요. D, E를 나열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A, B, C를 나열하는데 어차피 그냥 전부 다 나열이죠? 뭐 3팩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6이니까 1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6건 방식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걸 권장하면서도 이걸 왜 설명하는지까지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더 쉬운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얘가 더 쉬운 게. 아주 가끔씩. 이걸로 못하는 건 없는데 얘가 더 쉬운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어차피 확통 전체적인 논리 전개상
얘보다 논리전개는 이게 더 많아요. 종합적인 논리전개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거 있잖아요. 그 6건 방식 어차피 이거잖아. 이런 원소의 개수 셀 때랑 비슷하죠?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집합 B.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게 좀 더 나아가서 뭐야? A가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해라.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경우의 수.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경우의 수 빼고 B 경우의 수 뺀 다음에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그렇죠? 자, 이거는 어쨌거나 확통 전반에서 미친 듯이 많이 쓰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6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사이비엘이 더 좋은 것 뿐인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본다면 좀 어려운데? 그렇죠? 둘도 이웃하지 않는 거 봐줘야 되니까.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다 빼보자. 그러면 5명 전부 다 나열하는 5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빼줘야 돼요. 자, 뭘 빼야 돼요? 둘만 이웃하는 거 다 빼야 되는 거죠? A, B가 이웃하는 거, B, C가 이웃하는 거, C, A가 이웃하는 거. 다 빼줘요. 이 다 빼주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들은 지금 중복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A, B, C 다 이웃하는 거, 여기도 A, B, C 다 이웃하는 거, 여기도 A, B, C 다 이웃하는 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A, B 이웃하는 거. 4팩을 2팩으로 곱하는 거. 그럼 얘도 4팩 곱하기 2팩. 얘도 4팩 곱하기 2팩. 자, 다 뺐어요. 자, 그러면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너무 뺐으니까 좀 더 해줘야 되겠죠. 왜? 아니, 어차피 다 이웃하는 거 한 번밖에 없을 텐데. 야, 이 뺀 게 벌써 막 3번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더 해줘야 돼요. 자, 이때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3팩 곱하기 3팩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얘를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자, 숫자 한 번만 잡아봅시다.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괜찮아. 그냥 편하게. 어차피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얼마? 알았어. 보류. 자. 자,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답이 여러 개 나왔어요. 막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그 외의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답이 1이에요. 답이 1이에요. 한 번만 더 해주면 돼요. 자, 왜 한 번 더 해주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A, B가 둘 다 이웃한다 라고 친다면은 얘는 A, B에다가 C까지 이웃하는 경우 챙긴다고 친다면 얘가 C가 앞으로 가는 거랑 C가 뒤로 가는 거 이렇게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이 케이스만 놓고 본다면은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니, B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C가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그렇죠? 이 안에서만 지금 A, B, C 모두 이웃하는 게 이게 4가지라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여기도 B, C는 이웃하는 상태에서 이제 A가 추가로 이웃하는 거니까 B, C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 A가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C, B가 나오는 경우 중에서 A가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또 나눠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CA가 이웃하는 경우도 한 번만 볼게요. 자, CA가 이웃하는 거 이걸로 쓸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CA가 이웃하는 경우 자, B가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B가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무식하게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A, B, C가 다 나열되는 모든 케이스 일부러 D, E는 뺐어요. 어차피 D 뭉탱이는
여러 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되게 많겠죠? 그냥 뭉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맨 왼쪽에서는 어차피 ABC 이용해서 이웃하고 있는 거를 다 보잖아요. ABC 모두 이웃하는 경우들을 다 본다 그러면은 ABC,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6종류밖에 없어요. 괜찮죠? 뭉탱이로 놓고 본다면. 그렇죠? 나머지 D까지 놓고 본다면 이 상태에서 3팩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만약에 A, B, C를 뺐다. 한 번 뺐다. 얘 뺐어요. 얘 뺐으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빠지죠. 한 번 빠집니다. 그런데 그 A, B, C가 딴 데서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 빼고 없어요. 괜찮아요? A, B, C가. 여기서 안 나온다고요. A, B, C가. 왜? C랑 A가 이웃하다 보니까 A 뒤에 B가 나오는 경우는 C가 맨 뒤로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렇죠? A, B 순서가 나올 리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거를 한 번만 빼는 게 아니고 2번 뺐구나. 3번 뺀 게 아니야. 3번 뺀 게 아니고 2번만 뺀 거야. 여기서만 뺀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이쪽에서도 BCA를 뺐다. BCA를 뺐다. 라고 한다면 자, BCA는 요거 하나 뺐죠. 자, BCA 또 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뺐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나머지들도. 오케이? 궁금하면 한번 해보면 돼요. 다 보여줄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나머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 10이 나왔어요. 이거 맞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20까지 얘는 24도 배 48 48 48 그렇죠? 와, 지금 48 48 48 하니까 이게 좀 얼마지? 144 그렇죠? 144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24예요.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4. 그럼 얘는 36까지. 마이너스 24 플러스 36이니까 12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쟤랑 맞습니다. 괜찮죠? 2번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2번 하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A, B, C, D, E, F. 자, 이 중에서 A, B가 이웃하면은 안 되고요. C, D가 이웃하면 안 돼요. 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종류가 아니라 2종류예요. 2종류. 딱 쟤까지만 연습할게요.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고민만 좀 해봐요. 고민만. 어차피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자, 확통 전반에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풀이 방법이 되게 많아요. 종류별로. 자, 이거는 좀 답 나오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 가장 좋은 오답. 좀
사이 배열 좀 할 줄 안다 라고 하면은 나오는 오답이 240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답은 아니에요. 진짜로. 좀 알고 있어야 이게 240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야. 오케이. 아니, 괜찮아. 240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 잘했어. 예, 그건 너무 같다. 너무 같아. 오! 맞았어. 잘했어. 오케이. 자, 이거는 뭐 너무 답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고민을 계속 해보면서 문제 파악 좀 하자라는 게 큽니다. 그래서 뭐 꼭 답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고민해 봅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방법.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 이제 6건 방식이 되겠네요. 사이 배열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이 배열. 자, 그러면 사이 배열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주자. 그래서, EF를 먼저 나열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2팩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B를 나열할래. 근데 AB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이에다가 껴놔보자. 그쵸. 사이에다 껴놔보자. 그러면 AB는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 3P. 그쵸.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자, 이제 CD를 나열해줘야 되는데 CD가 이웃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 D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 그래서 CD는 5P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도배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6 곱하기 10, 12 곱하기 6, 2, 12, 20. 그쵸? 240. 그쵸?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자, 그러면은 사이 배열 말고 6건 방식으로 일단 한 번만 가봅시다. 6건 방식.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에라 모르겠다. 6팩 다 때려박을게요. 그쵸? 6팩 다 때려박고, 거기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걸 이웃한다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팩 곱하기 2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A, B는 상관없이 C, D만 C, D가 이웃하는 경우. 그렇죠. A, B가 이웃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C, D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얘는 5팩 곱하기 2팩이 될 거예요. 빼죠. 자, 그러면은 중복해서 빼질 거야. 왜? A, B가 이웃하는데 C, D까지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도 C, D가 이웃하는데 A, B까지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A, B와 C, D가 이웃하는 경우. 그쵸?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쵸? 4팩 곱하기 둘이 순서, 2팩, 2팩. 자,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팩 720, 120도 240, 240. 24에 4배 96. 그쵸? 자, 그래서 720에서 240, 240 빼면은 여기까지가 240이에요. 96을 더합니다. 자, 얘는 336. 자, 답이 뭐라고요? 336이에요. 자, 336인데 그럼 얘는 왜 틀린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게 왜 틀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내가 현역 시절 때 아직도 생각나. 이 문제였어. 이 문제. 이거를
도대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다 앞 페이지에다가 이거 다 쓰고 뒷 페이지에다 이거 다 썼어요. 한 1시간 동안 썼어. 그러니까 여긴 있는데 여긴 없는 게 보여요. 이게 왜 나오지? 하면서 찾아냈던 기억이 아직도 나. 1시간 동안 했어. 1시간 동안.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게 많이 뚫려요. 사고가 되게 확장이 많이 됩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한번 얘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이별한다고 했어요. 얘는 이웃하면 안 되고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를 먼저 놔야 합니다. EF를 그래서 EF를 놔야 됐어. EF 여기까지 틀린 게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얘만 놔야 됐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A, B를 이웃하지 않아야 되네. 그래서 사이에다가 배열을 해요. 3P. 자, 틀린 거 있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거 세 자리에만 A, B를 둔다라는 게 좀 아니지 않냐. 왜? 아직 CD는 나열 안 했는데 CD까지 나열한다면 사실 세 칸으로 보는 게 좀 모자르지 않겠냐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미리 CD 자리를 만들어 놓자니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A, B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간 경우는 그냥 냅두고 A, B가 그러면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걸 생각해보자.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 그래도 되잖아요. 왜? A, B 사이에 나중에 C 들어가면 되니까. CD가 남아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A, B가 같은 곳으로 가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EF 똑같이 E팩으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일단 세 개 중에서 고를 거예요. 그렇죠? 세 개 중에서 골라주고 그 다음에 A, B 순서 또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A, B 순서를 고려해주면 E, A, B, F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 CD 자리를 배치해줘야 되는데 CD가 5개 자리 중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하나 확정돼 있다고요. 왜? 얘네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무조건 C든 D든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둘 다 들어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안 돼요. 무조건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C 또는 D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C가 들어갔다. 라면은 D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겠죠. 괜찮죠? 자, 다 구별 법칙이야. 자, 이게 몇 가지 나와야 돼요? 요게 96가지라고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8 12에 8배 96. 그래서 240에 96 더하니까 336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걸 연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퀴즈를 하나만 내볼까? 이건 좀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여사건이든 사이배열이든 어차피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단일 뿐이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연습 한번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의자 문제.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뒤에 가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나와요. 자, 의자 문제에 관련된 거. 자, 빈 의자가 8개 있어요. 빈 의자가 8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렇죠? 근데 이 8개 의자에 3명이 한 자리씩 앉을 때, 그쵸? 코로나 때문에 이웃하지 말게 앉아요.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서. 그럼 몇 가지일까요? 자, 이것도 수학화해서 하던 겁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비의자 8개인데 3명이 앉아요. 근데 셋 다 이웃하면 안 돼요. 아, 간단해. 진짜 이거 빨리 끝나면 하고 그냥 10초 만에 나와요. 빨리 끝나면. 아니, 뭐 식이 없어. 진짜로 뭐가 없어. 근데 사고 과정이 조금 있어요. 사고 과정이. 아, 괜찮아. 부담 없이 편하게. 어디 갔지? 오케이. 어디 갔지? 제 기억은 이게 정치 사건에서 대단하게 빼는 거 같잖아요. 그럼 저도 세입해서 오늘 저거 한 묶음을 생각 좀 되게다가 자료가 보는 상태이죠. 그리고 전체에서 빼야 되는데 전체가 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미안. 아, 이게 3명은 다 같지가 않죠? 복제인간이 아니니까. 컨비네이션으로. 그리고 이제 아래 바뀌어. 세대 순서 주어가 선택까지. 얘가 여기서 빼 이렇게 좀 되거든요. 하지만 미안. 뭐 아니, 왜냐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셋 중에 둘도 이웃하면 안 됩니다. 다 떨어져 앉아야 돼요. 둘도 이웃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사실 빼기엔 좀 힘들어요. 이게 내가 이쪽이 여사건 방식이 좀 더 좋은 케이스여가지고 여사건 방식을 좀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이 배열이 기망장이에요. 진짜로. 얘가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사이 배열이.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갈까요? 빈의자 8개, 3명이 앉는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하지? 사이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사이에.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빈의자는 몇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와야 돼요. 왜? 새 의자는 자기가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3개 의자는 자기가 자기 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괜찮죠? 왜? 8개 의자에서 사이에 앉는다 그러면은 의자 사이에 이렇게 앉을 수는 없죠. 투명 의자? 그죠? 5개 의자를 빈 의자로 냅두고 사람 3명이 의자 들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앉을까 해주면 된다고요. 자, 빈 의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데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8개 의자인데 3명이 앉잖아. 그럼 3명은 앉을 의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3개를 들고 다녀야 되지? 그럼 5개 의자는 비어있죠. 그 5개 의자를 미리 깔아두고 그 사이에 3명이 의자를 들고 다니면서 앉으면 8개 의자에 3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이웃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왜냐면 빈의자를 기준으로 저기 파란색 돼 있는 자리에 A, B, C 3명이 떨어져서 앉잖아요. A, B, C끼리는 이웃하지가 않고 중간에 빈의자가 꼭 껴있을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제가 이해한 것 같은 이 맞은 아스요 있잖아요. 이 사이에 3명이 어디다 앉아야지 4명이 이웃한 그 필요한 게 아니고
그치. 이게 항상 6개 중에서 3개 걸려가지고 그쵸. 사이에 걸려있죠. 그치,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응. 그리고 4.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잘했습니다. 알았어. 잘했습니다. 잘 먹을게. 응? 너무 커, 너무 커. 응. 응. 아, 근데 비니자는 다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부터. 비니자 5개를 나열하는 데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게 다야. 654. 끝!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닐자가 8개기는 하지만, 다 똑같은 의자라고요. 다 똑같은 의자. 사실 그게 이따가 설명해야 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라고도 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논외로 치고, 다 똑같은 의자는 어차피 나열하는데 경우의 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바둑돌 똑같은 거를 나열할 때 이거 순서 바꾼다고 이게 경우의 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흠집이 나서 구분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뭐 이게 앞뒤 순서 바꾼다고 해서 경우의 수가 다른 거라고 보기 좀 힘들죠? 완전 똑같은 바둑돌은.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5개 의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A, B, C가 앉아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가지.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그렇죠? 그래서 6, B, 3, 6, 5, 4라고 해주면 됩니다. 설마?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 3명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는 안 하겠지? 그죠? 복제인간? 사람은 절대 같은 경우 없어요. 절대로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넘어가고요. 자, 드디어 원순열로 들어갑니다. 원순열로. 본격적인 확통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써놓을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 통째로 치환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6건 방식과 사이에 껴서 집어넣는 사이배열 방식, 이렇게 2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절의 정의를 한 번만 봅시다. 자, 원수절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원탁에 놓여져 있는 순열. 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됩니다.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 자, 예를 들어서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4개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원탁은 정확하게 원탁이고요. 의자는 무조건 등강적으로 놓여져 있고요. 새하얀 커다란 방인데 끝이 안 보여요.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 A, B, C, D 4명이 앉아요. 그럼 A, B, C, D 4명이 앉는다고 칠 때 A, B, C, D로 앉는 경우랑 A, B, C, D로 앉는 경우랑 A, B, C, D로 앉는 경우랑 A, B, C, D로 앉는 경우 얘네를 다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돌려놓으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칸씩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90도, 90도, 90도. 괜찮죠? 그럼 왜 D는 더 안 해요? 한 번 더 안 돌려? 걔는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걔는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처럼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보는구나. 얘네를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 내가 보통 설명하는 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일단 정의상에서 생각하기 좋은 거. 어차피 원순열도 순열이지 않냐. 일단은 다 때려박자. 4명을 그냥 다 때려박자. 그래서 4명의 순서를 줍니다. 4팩. 그쵸? 4팩. 4, 3, 2, 1. 그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문제는 뭐예요? 중복이 4개씩 나와요. 그쵸? 똑같은 게 4개씩 나와요. 케이스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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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다 중복이라고요. 그러면 케이스마다 3개씩 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4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4로 나누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얘는 회전할 때마다 360도 회전 중에 4번이 똑같은 게 나오니까 4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이게 중복되는 거를 나중에 처리하는 중복 제거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괜찮죠? 4팩을 4로 나누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원탁인데 이번엔 6명이 안 돼요. 자, 원소리 몇 가지? 에이, 몰라. 6명 다 나열하고 6으로 나눠. 왜? 6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을 거니까. 괜찮죠? 6가지가 다 중복이라서. 자, 근데 나는 이 방식보다 좀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고정시켜서 가는 방식이에요. 자, 고정시켜서 가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맨 처음에 저 상태를 한번 봐봐요.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구분이 가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자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야. 아까 뭐 일렬로 나열할 때는 걔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그렇죠? 다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렇죠? 다 동등한 자리다. 그래서 누구 한 명 가서 기준 좀 세우자. 옛날에 막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옛날은 아닌가? 기준 하지 않나? 얘도 기준을 하나 세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A야, 너가 가서 먼저 자리 좀 맡아 놓을래? 한 명만 보내는 거야. 한 명만 먼저 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안 친다라고 친다면 A가 갑자기 뚜벅뚜벅 들어와요. 근데 자리를 하나씩 봐봐요. 근데 다 똑같아. 어디 앉지?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 앉는 경우라, A가 여기 앉는 경우라, A가 여기 앉는 경우라, A가 여기 앉는 경우라, 아무도 없어요. 그냥 A만 혼자 앉아있어. 딱 A만 혼자 앉아있어. 그럼 이 4개를 한번 봐봐요. 같아, 달라요? 다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돌리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어디 앉아도 다 똑같네. 그쵸? A는 결국 고를 수 있는 자리가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혼자 가서 앉았어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요. 괜찮아요? 한 가지. 그러면 B가 앉아도 한 가지? B가 앉아도 한 가지예요. C가 앉아도? D가 앉아도. 한 명만 가서 앉으면 한 가지예요. 괜찮죠? 자, 이거를 조금만 더 분석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알 필요는 없어요. 분석해 본다면은, 자, A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원래는 4가지였어요. 근데 4자리가 다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결국엔 한 가지 취급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될 텐데, A가 앉고 나니까 나머지 3자리는 어때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자리야. 왜? 자, 이 자리는 A의 오른쪽 자리. 자, 이 자리는 A의 맞은편 자리. 자, 이 자리는 A의 맞은편 자리. 괜찮죠? 이거 다 다른 거 맞아요? 맞아요. 왜? A가 만약에 엄청 잘생긴 사람인데 오른쪽으로만 잘생겼어요. 왼쪽은 못생겼어. 그럼 여기 있으면 잘생긴 얼굴밖에 안 보여. 이쪽에 있으면 못생긴 얼굴밖에 안 보여. 여기는 반반 다 보여.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다른 자리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다른 자리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야? 나머지 B, C, D는 다른 사람이 다른 자리였네. B가 앉을 수 있는 건 3개, C는 2개, D는 하나. 그렇죠? 셋의 순서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와, 이거를 고정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일단 A 하나 안 치고 나머지 5명 그냥 순서대로 놔요. 그쵸? 둘이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고정 방식보다 좋은 거는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고정 방식보다 좋은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한마디를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한마디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뭘 하려고 그랬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응? 맞아. 좀 더 정리해보자면 이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주목적은 뭐냐? 4명을 다 나열하고 중복을 찾는 거고요. 고정 방식은 한 명만 앉혀놓고 중복 찾는 거예요. 괜찮죠? 다 안 치고 중복 찾는 거냐? 한 명만 안 치고 중복 찾는 거냐? 그게 중복 제거 방식과 고정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 간단하니까. 그렇죠? 요게 내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자, 조금만 더 바꿔서 직사각형 테이블이 됐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정사각형. 4변 길이가 다 똑같아요. 4변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4명이 앉는다라고 쳐볼게요. 경우에서 어때요? 얘 왼쪽이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이 경우에서는 얘랑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어차피 90도마다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4팩을 4로 나누는 거. 아니면 A 고정시키고 나머지 다 다르니까 3팩. 이렇게 일단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떨까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이 직사각형 중에 자리를 몇 개를 만들 거냐? 똑같이 4개로 만들어 볼게요. 긴 쪽에 하나씩, 짧은 쪽에 하나씩.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A, B, C, D가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다 나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중복 제거 방식으로 4명을 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4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A, B, C, D 아예 몰라 다 써보자. A, B, C, D 로 나온 걸 기준으로 돌려볼게요. A, B, C, D A, B, C, D A, B, C, D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4개 중에서 똑같은 거 몇 개예요? 2개씩 있죠. 2개씩 있죠.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같다고요. 괜찮아요? 왜지? 아까는 정사각형이니까 90도만 돌려도 똑같아져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니까 180도는 돌려야 이제 똑같아진다고요. 괜찮죠? 그럼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2종류씩 나오다 보니까 얘는 몇으로 나눠야 된다? 2로 나누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고정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정 방식. 자, 고정 방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좀 까다로워요. 줄까? 오케이. 고정 방식은 어떻게 들어가냐? 자, 아까 얘 봐봐요.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는 이 4자리가 지금 다 똑같은 자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 얘는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는 이 자리랑 똑같은 거는 얘 있어요? 안 돼요. 얘만 같아요. 둘만 같은 자리고 이 둘은 다른 자리라고요. 이 둘끼리 똑같아요. 괜찮죠? 한마디로 A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와요. 자, 그러면 A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가지예요? 사실상 같은 건 빼도 된다고요. 그렇죠? 2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A가 혼자 뚜벅뚜벅 와서 앉을 때 A가 여기 혼자 앉는 거랑 A가 여기 혼자 앉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혼자 앉는 거랑 여기 혼자 앉는 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요. 한마디로 A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여기 앉을 거냐 여기 앉을 거냐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죠? 그러면 일단 2가지로 들어가요. A가 앉았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둘은 여전히 같은 자리예요? 아니, 다 달라진다고요. 다 달라진다고요. 괜찮죠? 한 명만 앉아 놓더라도 더 이상 같은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나머지 셋은 3팩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퀴즈 비용.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칠게요. 또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한다. 자, 6명을 안 치는 경우에서 요거 한번만 해볼게요. 6명을 안 치는 경우에서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중복 제거 방식은
에이 몰라. 그냥 6명 다 나열해서 360도 회전하는 도중에 몇 번 갔지? 9요. 그 다음에 고정 방식은 A 먼저 투입. 먼저 가서 하나 앉아봐.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지? 그렇죠.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다 왔어? 아니에요. 바로 쪼개서 죽어야지. 좀 팩에서 한 2팩? 맞아. 응. 되게 시끄럽게 자신 안 나요. 언니? 이게 다예요? 그 답이야. 잠시만요. 계산이 계산 600, 720, 202. 네. 제가 360.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설명한 방식을 꼭 알기 바랄게. 이해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잘했어. 오케이. 다다다다다. 응?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나누기 100하는 나누기. 안 돼. 안 돼. 안 돼. 난 그렇게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좀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 응. 오케이. 어디 갔지? 미안. 자, 한번 조금 확인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 중복 제거 방식을 한 번만 가봅시다. 그럼 일단 6명 다 나열해요. 그쵸? 자, 그럼 얘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180도 돌려야만 똑같아요. 다 2개씩 중복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뭔가 사진 찍는 포즈인데. 자, 다 2개씩 중복 나온다고요. 그럼 2로 나누면 되겠지. 끝! 여기 답이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끝. 자, 180도 돌려야 똑같다고요. 얘도 지금 어때요?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이론 그대로 180도 바꿔야지만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방식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고정 방식. 고정 방식은 어떻게 하지? 자, 이 안에 있는 자리들을 봐봐요. 자, 이 자리는 얘랑 똑같아요. 이 자리는 얘랑 같아요? 안 같아요. 그죠? 얘는 왼쪽에 모서리 있고 얘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어요. 얘는 얘랑 같아요. 얘가 얘랑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A가 먼저 투입 또박또박 걸어와요. 자, 그럼 A가 혼자 가서 자리를 앉으려고요.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몇 가지? X 3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똑같은 거고 A 혼자 앉는다고 친다면 X에 앉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모에 앉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고를 수 있는 건 3종류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3종류. 그러면 A가 앉았어. 여기든 여기든 앉았어. 여기 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5자리 중에 같은 자리 있어요? 다 달라진다고요. A 하나 딱 앉는 순간 기준이 생겨버리면서 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 방식이 좋은 이유는 뭐냐? 원소녀를 그냥 깨버린다고요. 그냥 하나만 딱 박아놓으면 그냥 다 원소녀를 깨진다고요. 그럼 그냥 직순환
우리가 마거든 그 막수열 있잖아요. 그냥 팩토리얼. 그냥 막 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고정 방식을 내가 권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건 쉬운데다가 걔만 안 치는 순간 그냥 그대로 순열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5명은 뭐 알아서 앉으세요. 그렇죠? 여기 그냥 답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20을 2로 나눴으니까 360, 120을 3배 했으니까 360. 똑같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속 열심히 떠들기만 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3시 원순열 끝내봅시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오케이. 제가 생각했는데 이 자리는 실제로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봐요. 진짜 이거 원탁 테이블에 편집을 가서 앉아서 줄게요. 자, 얘 왼쪽에 무슨 있죠? 얘도 왼쪽에 무슨 있지? 똑같지. 그렇지. 실제로 똑같다는 거야.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치. 맞아. 실제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똑같다는 거야.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네 자리가 어차피 앉아보면 다 똑같다는 거야. 그치, 얘도 왼쪽에 무슨 있지? 그치. 오케이. 할 수 있을까? 파이팅.